요즘 똑똑한 부모님들은 아이 경제 교육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죠.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복리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자 세계 8대 불가사이다. 예를 들어 연평균 수익률 10%로 매일 10,000원씩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어마어마하죠? 여기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세요. 아직 아이가 어린데 투자는 나중에 해도 되겠지. 그런데 똑똑한 부모님들이라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같은 돈과 같은 수익률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요? 일찍 시작하는 게 유리하겠죠.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늦은 건 아니에요. 이걸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발 앞서 계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려고 보면 이런 고민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른들께 받은 용돈을 아이 앞으로 따로 잘 보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느 순간 이렇게 저축만 해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불려줘야 되나? 싶은데 방법은 잘 모르겠고 투자는 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론 아이들이 그 돈을 두고 내 돈이니까 꺼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경제관념은 어떻게 길러줘야 하지? 저축과 투자의 의미를 어떻게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기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는 전 세계로 치면 0.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세계적인 기업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대인 가정은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경제교육을 하는지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용돈을 받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저축, 소비, 기부로 금액을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만 13세에 성년식을 치르는데요. 이때 친척과 가족들로부터 축의금 형태로 약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해요. 이 돈을 부모와 함께 또는 스스로 운영하면서 어릴 때부터 저축, 투자, 기부를 자연스럽게 습관화하고 금융 감각을 키워나갑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이의 용돈을 불릴 수 있는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금통 4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각각 저축, 소비, 투자, 기부라고 이름을 붙여주세요. 아이가 용돈을 이 4가지로 나눠서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 저축과 투자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쓰지 않고 모으고 불리는 용도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 2단계는 투자저금통에 모은 돈과 어른들께 받은 용돈을 부모님이 대신 주식에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제품의 회사나 꿈과 관련 있는 회사를 함께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디즈니 영화를 좋아한다면 디즈니에 투자해 볼 수 있겠죠. 아이가 유튜버가 꿈이라면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고 구글에 투자하면서 아이의 꿈과 자산이 함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서 10년, 20년 그 이상 복리의 효과를 누린다면 아이의 자산이 수억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이가 좋아하고 꿈과 관련되어 있다고 아무 회사나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용돈금융 홈스쿨 수업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과 주식 관련 게임을 하면 아무리 힌트를 줘도 로블록스를 선택을 해요. 점수가 깎인다고 힌트를 줬는데도 고르더라고요. 로블록스보다 더 재미있는 게임을 다른 회사에서 만들면 로블록스 주식은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식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이유를 올바르게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단타, 즉 단기적으로 차트가 움직이는 걸 보여주시는 건 교육적으로도 맞지 않겠죠? 세 번째, 3단계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또는 중학생이 되면 스스로 계좌를 운영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글로벌 마인드를 키우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미국 주식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워렌 버핏의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방식을 적용하기에도 적합하고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측면에서도 미국 주식이 훨씬 쉽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투자할 회사를 고르는 기준을 잘 알려주세요.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회사는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경쟁 회사는 어딘지,
얼마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경영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다 마치고 투자를 한 후에도 내가 투자한 회사는 계속 지켜봐야 돼요. 분기마다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할 때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되세요. 얼마 전에 초등교사 안쌤님 영상을 통해서 실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경제단원을 들어가면 이미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주식이 뭔지, 아파트 매매 이런 게 뭔지 전혀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대체 왜 발생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결국 부모님의 관심 정도의 차이였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용돈이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경제교육이자 가장 몸에 와닿는 그런 경험들이라고 강조하시는 걸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난 지 80일쯤 됐을 때 주식계좌를 개설해 줬어요. 지금은 제가 대신 투자해 주지만 아이와 꾸준히 이야기 나누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로드맵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아이와 대화를 나눠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함께하면 더 멀리 간다는 말처럼 제 채널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이 아직 작아서 다시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양질의 콘텐츠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